안녕하십니까, 김영환 강사입니다. 3월 토익 시험이 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대비를 하시려고 준비하실 텐데, 일단은 저도 3월 시험 대비해가지고 영상을 좀 몇 개 찍어놨다가 그걸 다 지금 엎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 또한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상태지만, 자, 4월 시험 대비를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4월달 대비하기 전에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슈에 따른 포인트, 우리가 또 뭘 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월 22일에서 4월 5일까지 단체 행동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정부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지금 시국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4월 12일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있죠. 4월 12일 시험은 진행 여부가 되는지는 요 4월 5일 날 요 단체 행동 금지 기간 요게 끝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판단해 주시고, 4월 5일 날 상황이 더 안 좋게 간다, 확진자가 줄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4월 12일 시험 또 건너뛰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3월달과 마찬가지로 4월 26일 시험도 싫지가 않죠. 내가 지금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자, 그래서 4월 12일과 26일 시험은 4월 5일날 이 단체 행동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끝나는 여부를 보시고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또 환불, 그다음 어쩌면 또 시험을 또 변경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인데, 학교별 중간고사 일정이 뒤로 미뤄졌어요. 만약에 4월 26일 시험도 볼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럼 이게 지금 3월달 시험 연기된 게 5월 3일인가 그렇잖아요. 토익 시험이 지금 5월 3일, 그 다음 16일, 31일인데 학교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몇 군데, 한 대여섯 군데 찾아봤습니다. 근데 Y대, K대, H대, S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6일에서 12일, 4일에서 8일, 또 6일에서 12일이요. 그리고 S대 같은 경우는 4월 20일에서 5월 6일까지 하는데 탄력적으로 2주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간고사랑 토익이랑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와요. 일단 학교 점수가 되게 중요하니까. 혹시 중간고사랑 토익 시험이랑 맞물리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 모드로 가시는데, 아무래도 토익이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5월 3일로 밀어놨는데 또 중간고사 때문에 또 일정이 겹친다. 그럼 어쩌면 토익이나 중간고사 중에 하나는 또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내가 지금 휴학생이다, 아니면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5월 3일날 보는 시험이랑 또 토익에 그 관련된 중간고사랑은 전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월 달에 만약에 시험 못 보는 경우에 그게 또 2월이 되면, 그 다음 달 넘어가게 되면 5월 3일날 또는 5월 16일, 30일날 응시생들이 몰릴 수가 있어요. 일단 몰리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쪽박달이냐 대박달이냐, 이게 뭐 쉬운 토익이냐 어려운 토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 학원이나 아니면은 이 토익 관련 업체들이 만든 그 마케팅 이슈 같고, 일단은 점수를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그대로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준비가 미흡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좀 미루세요. 그러니까 4월달 시험도 확실치가 않은데 5월 3일날 요 몰려서 보는 거, 그 다음에 5월 16일 3월달과 4월달 응시생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상대평가란 생각했을 때 본인 또한 또 마케팅에서 각종 방송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 얘기, 뭐 어려운 토익이다 쉬운 토익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흔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길게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1번, 어휘 점검이라 써놨는데, 혹시 기존에 풀고 있던 교재 내용 어휘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풀고 계셨던 책을 그대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약간의 요령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에다가 make, keep, find, leave, consider 동사 5개를 띄워놨는데, 혹시 이 단어들 뜻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뜻만 외우면 위험하고요. 이 단어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We make our salespeople aware that we should act appropriately in line with customs while on busi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문이 자, 위서부터 business 여기까지가 그 기존의 교재에 있었던 거를 정답을 넣은 상태로 적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을 혹시 위서부터 비즈니스까지 다 적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 정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make서부터 aware 여기까지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적으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내가 지금 요 문장에서 외울 단어는 make, 요거에 대한 쓰임새예요. 자, 그럼 make our salespeople, 영업사원들이 aware that, 무엇인가를 알게끔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제가 지금 가로친 부분이요, 거기까지 메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혹시 해설지에 해석이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메모를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ake가 타동사고, 목적어 쓰는 타동사고, 무엇이 무엇을 뭐뭐 하게끔 하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make 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요 정도만 메모를 하는 겁니다. We keep investors informed. 자, 우리는 투자자들이 알게끔 계속 만든다 라는 얘기인데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요. 자, keep부터 informed. 여기까지를 메모를 해주시고요.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keep이라는 동사는 명사 목적을 뒤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informed. 얘기를 듣게 된, 뭐 알게 된, 잘 알고 있는 이런 식의 형용사를 뒤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역시 또 해설지를 참고하셔가지고 메모를 해보시는 거. 여기까지만 적어보시는 겁니다. ability, effort, attempt. 명사 단어 3개였습니다. 자, 이 단어 또 어떻게 배우죠? 뭐 ability, 능력, effort, 노력, attempt, 시도 이렇게 외우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So you have the ability to handle it. 뭐 당신은 능력이 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 여기서도 메모를 하실 때 최소 단위로 가는 겁니다. The ability to handle it.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확인하셨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ability, 능력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해설지에서 보셨을 때 ability라는 명사가 쭉 가서 여기까지 have an ability to 동사원 여기까지 빨간색이 된 표현 있죠? 여기를 다 메모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in an effort to boost sales. effort 하면은 노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effort to 동사 원형이요. 활성화시키다. 매출을 활성화시키다. 메모는 여기서부터 on서부터 sales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설지에 만약에 필기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efforts 명사 쓰시고 on effor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포인트 두 번째는요. 파트 5에서 유형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대체 유형을 뭘 정리하라는 얘기냐, 해설지를 다 보고 베끼라는 얘기냐.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보시는 전 기본서 있잖아요. 뭐 중급서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책에 문제 유형이라 해가지고 해설지에 나온 게 있어요. 아니면은 그 파트 5 문법 설명하는 그 맨 앞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요. 명사 파트에 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뭐 명사 유형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물어본다. 근데 보통 기본서는 이런 걸 설명해 주죠. 초반에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푸실 때는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 요거를 구별하는 줄 알고 요거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실 텐데 일단은 어차피 해설이나 해석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말고 뒤에 연습 문제 뭐 20개 또는 30문제 있으면은 연습 문제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유형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certificate, certification, certifying, certified 보기를 보고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명사 유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답은 A번으로 가지만 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명사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물어보고 있다. advice, advisor, advises, advised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정답이 지금 A번이에요. Mr. Hong, 이 사람이 will share important advice 중요한 조언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여기 정답이 들어가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또 문제 유형 위에 써 있습니다.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 추상 명사냐.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 이거 구별하시는 거. 이 부분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 지금 3번에 있는 요 보기를 보시고 사람 명사다, 사물 명사다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유형들을 챕터별로 몇 개씩 지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암기하셔가지고 파트 5를 풀 때 내가 지금 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형이란 부분을 암기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하실 텐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시면서 풀어가지고 제 시간 내에 끝내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포인트 세 번째, 86의 해석 연습입니다. 자, 86는 보통 주제 중심으로 어휘 문제랑 문제 넣기가 등장하는데 일단은 리뷰를 하실 때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연습을 좀 시험 대비 전략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ewspapers 신문이 있고, 자, 잡지가 여전히 아직도 아주 유용한, 글쎄 이게 장소나 개체질까요? 자, 이런 어떤 형태로 쓰인대요. 근데 그게 뭘 위한 목적이냐면 광고를 위한 목적이래요. 그럼 요거는 장소보다는 도구 정도 할까요? 방법 같은 거. 자, 요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 보통 우리가 SNS라고 부르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셜 미디어라고 말하는 SNS 형태라고 하는 어떤 한 수단이 have become 어떻게 됐냐면 it more 좀 더 critical 중요해졌답니다. 마케팅 아웃렛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럼 여기서 마케팅 아웃렛이라는 표현이랑 venue랑 좀 비슷한 말 같아요. 연결이. 자, 그러면서 we use both traditional outlet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방법 이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the latest communication platform 최근 들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의사소통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역시 방법,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일단은 단어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신문과 잡지가 기존 방식은 맞는데, 유용한 방식이 맞는데, 최근 들어서 SNS라는 형태가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해석을 좀 참고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신문이랑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SNS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아울렛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이라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신문과 잡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소셜미디어.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다는 거. 근데 이런 패턴이 처음에 주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줄에서 서포트를 할 때, 문장을 주제를 서포트를 할 때 계속해서 단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바뀐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단어의 그냥 일체적인 뜻, 뭐 장소, 개체지, 승강장 요 정도만 하시게 되면 지금 내가 무엇에 읽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 연습을 하기 위한 또는 해석 연습을 하기 위한 가장 적기가 시험이 미뤄지고 있지만 그 대비 기간을 통해서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4월 시험 단기 목표를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자, 어느 부분을 보냐면 역시 기출어휘 중심으로 포인트별 암기, 특정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어떻게 할 거냐면 테마별로 뭐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자, 동사 어휘인데 형용사 정답이랑 관련 있는 단어들 또는 투동사 원형을 반드시 써야 되는 명사, 요걸 또 베스트별로 순서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